대표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또 통화 정책, 수급, 펀더멘탈 등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다음 주면 이제 7월에 거의 말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기저 효과로 인한 그 상반기 물가의 그 오버슈팅을 시장이 지금 현재 쿨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공개된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 관련 지표들은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글로벌 확산 이슈는 8월에 공개될 경기 선행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월 초에 공개될 서베이 베이스의 경기 선행 지표는 다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델타 변이 확산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경기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긴축을 실시해야 될 명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각국 그 행정부, 중앙정부들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명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이제 이뤄져야 연준이 긴축을 실시할 수 있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서비스업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서비스업 고용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테이퍼링 타이밍을 포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최근에 금통위 등을 통해서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원화 강세 흐름을 지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화 강세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어떤 심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 잔고 수준이 66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대기되어 있는 매수세는 상당히 좀 풍부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시장 내에서도 차별화된 비교 우위에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 규모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보면은요, 시장에는 뭐 악재도 있고 뭐 호재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지수가 3,300선 위로 치고 나갈 것 같으면은 희한하게 호재가 있는데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갑자기 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코로나19 확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지수가 3,200선 전후에서 이제 거래가 되면은 풍부한 어떤 유동성,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장세가 다음 주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리스크가 증시를 덮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비교적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한 주를 잘 버텨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봤을 때 성장주와 가치주를 함께 담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포트폴리오 가치주와 성장주 어떤 업종을 더 주목해야 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되게 센스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하고 내수주 그 카테고리에는 가치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들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섹터별로 좀 해보자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시장의 중심에서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그 확장세의 어떤 정점 통과,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를 약간 하회하고 있어요. 빠져갔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봐야 1.4%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레벨은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직감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업황 둔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해갖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코로나19 4차 그 유행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본격 시행으로 일부 내수주들의 실적 회복은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언젠가 시차를 두고 일상은 정상화될 거고 경제 활동도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단기 실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됐을 때 적립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내년 업황 본격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고점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주 그 카테고리 안에는요 2차 전지주, IT주,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하고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성장주의 할인율이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저금리 기조와 미래 실적 모멘텀 등을 이제 고려할 경우에는 성장주가 현재 시점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자, 7월에 지금 7월 주도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월 고점을 8월에 추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7월에 고점을 찍고 8월에는 좀 이제 숨고르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보다는 이 개선폭이 미래에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개선의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실적 추정치가 현재 가격 매력이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들 내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재주의 후속 주자는 장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했지만 2분기는 사실은 과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 실적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이익 상승폭이 큰 IT주가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참고로 애플이 그 9월에 공개될 차기 전략 스마트폰 생산량을 증산을 요청했다라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기업들, 애플의 부품 등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이 하반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격 매력 있고 하반기 실적 컨디션 좋은 기업들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일부 기업들 빼고, 일부 뭐 기업이나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인 기업들 빼고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이 지금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악재는 선반영돼 있고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대표주 중에서 미래 호재의 어떤 그 질량감이 가장 질량감과 부피감이 거대한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